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원생모집 사관학교 41번째 책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케팅 차별화의 법칙, 우리는 읽어나가려고 합니다. 책 사셨나요? 네, 안 사셨으면 한번 좀 보시면 좋고요. 뭐 정시간 없으시면 나중에라도 보시고요. 추천 도서로 올려드리는 것들은 읽어봄직한 해서 드리는 책이기 때문에 한 번쯤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차별화입니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옆에 학원이랑 우리 학원이랑 차이가 나야 되니까. 근데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거 북토크입니다. 제가 이제 마이크 켜고 대답해 주세요라고 인터뷰처럼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마이크 켜고 저한테 바로바로 질문하셔도 괜찮고 채팅창으로 바로바로 뭔가 얘기를 주셔도 좋습니다. 왜냐? 같이 얘기하는 거니까요. 네. 부담 없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마이크 켜고 얘기하실 거 있으시면 뭐 질문도 언제든 환영합니다. 자유롭게 말 그대로 토크니까요. 자, 차별화에 대한 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차별화는 왜 필요할까요? 차별화. 뭐 어쨌든 선택 당하려고 차별화가 필요하긴 합니다. 차별화가 필요하긴 한데 이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음, 어디서 차별화를 해야 될지는 좀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차별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여러분 학원이 옆에 학원하고 확실하게 다른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것. 우리 학원은 옆에 학원이랑 비교하면 이게 좀 다릅니다라고 하실 만한 거. 차별화에 대해서. 난 과연 차별화돼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게 저도 매번 고민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저도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를.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네이버 플레이스도 강의를 하고 뭐 GPT도 강의하고 하는데 이걸 저만 하는 건 아니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뭐 똑같이 다들 똑같은 걸로 강의하는데 원장님들이 보시기에 내 강의를 꼭 들어야 될 이유가 뭘까? 내가 나랑 똑같은 주제로 강의하는 저분하고 다른 건 뭘까? 어떻게 해야 달라질까? 이게 맨날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조금이라도 달라야지만 선택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장 선택당할 수 없겠죠.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여러분 학원이 차별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차별화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지, 또는 차별화하려고 하지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과연 차별화되어 있을까? 차별화가 필요한 건 말씀드렸다시피 선택을 당하기 위해선 필요해요. 선택되기 위해서 필요한데, 이 차별화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차별화 마케팅의 역사라고 볼까요? 역사라고 볼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전통적인 차별화에 대한 고전? 고전적인 차별화 마케팅으로 유명한 거는 이게 저희가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안 보셨으면 추천을 드리거든요. 안 보셨다라면 이 책을. 이 책입니다. 이 차별화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가 맨 처음에 만들었던 책이 이 책이에요. 잭 트라우트의 보이시죠? 40년 된 책이라고 되어 있는 거. 21년도에 출간된 건데 40주년 기념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이 잭 트라우트의 포지셔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류 불변의 마케팅 클래식. 굉장히 유명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에서 차별화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가 최초로 만들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안 보셨다라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책은 생각보다 얇아요. 근데 개념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개념이었고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부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이 책이 일단은 차별화 마케팅의 그 시초가 될 만한 책입니다. 어, 이게 요거는 한 번쯤 이제 차별화의 시작? 음, 차별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이 책인데 포지셔닝이라는 책인데 이 당시에는 뭐냐면 이게 이제 40년 전에 나온 책이라고 따져보게 되면 언제냐면 1980년대쯤이겠죠? 80년대쯤 나온 책일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산업적으로도 그때쯤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 제품이 굉장히 많을 때 뭔가 조금 이제 그 어떤 위치적으로 독특한 차별화를 거두는 거를 생각했던 책이에요. 이 책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여기서 말하는 차별화는 어떤 개념이냐면 뭐라고 설명드리면 좋을까?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다름을 얘기해요. 다름. 나음이 아니라
다름을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책인데, 이 다름이라는 게 이 책에서 말하는 개념으로 따진다면, 뭐랄까, 인식의 다름이라고 해야 될까? 인식의 다름? 생각하기의 다름? 누구냐면, 상대방, 마음속에 이제 다르게 인식되는 것에 대한 걸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물건이나 학원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쟤는 뭔가 그냥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쟤는 그냥 좀 달라. 라고 뭔가 취급되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라면, 이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이제 이 포지셔닝이라는 책이 이제 그 책이고요. 두 번째가 이게 고전적 차별화 마케팅이 아니라 현대 마케팅 차별화에 관련된 책이 있거든요. 현대적인 마케팅, 차별화 마케팅. 그러니까 저 개념에서 좀 발전한 거죠. 저 개념에서 좀 발전한 책인데, 요 책으로 여러분이 보실 만한 거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뭐 독서 클럽에서도 아마 읽으신 분들 있을 텐데, 이걸로 유명한 게 이제 이 책, 핑크 펭귄. 그러니까 검은색 펭귄들 속에서 핑크색 펭귄이 얼마나 튀겠습니까? 그쵸? 요거를 얘기하는 핑크 펭귄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이 책이 있어요. 보랏빛 소가 온다. 세스 고딘이 썼던 책. 확실하게 보랏빛 소가 온다. 이 책도 꽤 된 책이긴 한데, 요 책들이 일단은, 네, 또 이제 유명한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적인 마케팅 차별화에서 얘기하는 책은 보통 요 두 권 정도. 보랏빛 소는 저희가 본 적이 없고요. 근데 이제 워낙 세스 고딘 책을 다른 책을 저희가 많이 봤었어서 그래서 이제 저거 넘어가는 거고, 세스 고딘 책에 이제 핑크 펭귄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다 추천해 드린 책입니다. 볼 만한 책들이에요. 이 책들 같은 경우도 이제 차별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학원이 뭔가 좀 달랐으면 좋겠는데라고 고민이 되신다라면 이런 책을 한 번쯤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난이도로 따진다라면 아마 핑크 펭귄이 조금 읽기가 좀 쉬우실 거예요. 다른 두 권의 책은 조금 더 뭔가 많이 생각해야 돼서 읽는다 하시더라도 핑크 펭귄을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책들을 보시는 게, 이제 뭔가 그래도 배경 지식이 좀 쌓였으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으신데, 어 핑크 펭귄하고 보랏빛 소가 온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같은 경우는, 얘네가 얘기하는 차별화는 예를 들면은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이냐면, 음 얘네가 얘기하는 차별화는요, 뭐랄까, 그냥 눈에 확 띄는. 그래서 뭐 그 보랏빛 소 핑크, 그러니까 뭔가 색깔부터 얘기하잖아요. 그 눈에 확 띄는, 눈에 확 보이는, 그러니까 뭐 어디서든 시선이 가는 뭐 이런 개념이어서, 시선이 가게 만들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범함을 벗어나는 그러니까 이런 개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독창적인 아이디어 싸움이라든가, 그래서 우리 보통 이걸 갖다가 다른 책들에선 뭐 컨셉이라는 것들로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컨셉이 다다. 마케팅의 컨셉이 중요하다. 뭐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이런 책들도 있고요. 뭐 차별화가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또 얘기하는 것들 중에는, 예를 들면은 한때 유명했던 블루오션 전략의 그 블루오션을 얘기하는 그 책도 그렇고, 뭐 세스 고딘의 다른 책에 나와 있는 뭐 This is 마케팅, 마케팅이다, 이런 책에서도 그런 개념이 계속 나옵니다. 차별화에 대한 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마케팅 차별화의 법칙은 어느 쪽에 가까우냐? 이쪽에 가깝습니다. 이쪽에 가까운 책이에요. 이 책은. 그래서 포지셔닝이라는 책이 조금 난이도가 있는 책이거든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1차적으로 내게 오래된 책이어서 40여 년 전 책이다 보니까, 읽었을 때 그 당시의 시대상을 쓰여진 책이다 보니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만들어진 책을 갖다가 번역을 해놓은 거다 보니까 뭐가 좀 아쉽냐면 번역이나 이게 아까워가지고 이제 매끄럽지 못한 약간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어서 포지셔닝을 보긴 봐야 되는데 좀 어렵다 싶다라면 한 번 정도 이제 고민해 볼 만한 책이 이 책이어서 이 마케팅 차별화의 법칙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한국적이죠. 한국적인 포지셔닝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책도 추천드리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쪽으로 고민하신다라면 요 네 권 정도. 음. 뭐 네 권 말고도 책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아요. 많은데 뭐 보실 만한 것들은 지금 저희가 봤던 책들 이제 이 중에 네 권 중에 세 권은 저희가 지금 보게 될 책이고 본 책도 있고 보랏빛소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워낙에 좀 너무 글로벌적인 내용이라 제가 같이 읽은 적은 아직 없고 근데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비슷한 책은 많아요. 뭐 나음보다 다름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절대 변하지 않는 것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오히려 이제 마케팅 전략에서 얘기하는 책들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차별화에 대한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달라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본적인 차별화가 뭘까? 그래서 고민하는 게 난 과연 차별화가 되어 있을까인데, 기본적으로 차별화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여쭤봤죠? 뭐 지금 올려주신 채팅창 보게 되면, 차별화하려고 하지만 어려운 것 같아요도 있고요. 원장 자신이 같이 가지고 있는 뭐 사명이나 이런 게 드러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장님들한테 차별화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차별화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어, 그걸 많이 고민하세요. 이제 이 고민 지점이 뭐냐? 내가 과연 차별화되어 있을까를 고민하시고, 두 번째, 뭘 더해야 차별화가 될까? 혹은 이제 무엇을 만들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차별화의 이제 의미를 좀 이제 설명해 드리게 되면, 위의 책들에서도 얘기하고 우리가 앞으로 볼 책도 얘기하긴 하겠지만, 차별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세상에 없는 뭐 완전하게 그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는 걸 만든다고 차별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근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 차별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이건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진짜 없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 책들에서 얘기하는 차별화는 뭘 얘기하냐면 뭔가 좀 고객이 그 선택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그 차별화 포인트를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꼭 뭔가 세상에 없던 제품이 나온다고 해서 차별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똑같은 국어학원이라고 하더라도 저 학원에 비해서 우리 학원을 선택하실 만한 이유가 있으면 그게 차별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다르다라고 인식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볼게요. 음, 우리 학원이 옆에 학원에 비해서 수업이 다르다고 할 만한 건 뭘까요? 우리 학원이 옆에 학원에 비해서 선생님이 다르다고 할 만한 건? 우리 학원이 옆 학원에 비해서 뭐 관리가 다르다고 할 만한 건?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다르다라고 하는 말하고 더 잘한다라고 하는 말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거예요. 더 잘한다라는 거는 내가 만약에 수업 시간이 더 길어요 그랬을 때 옆에 학원이 나보다 수업 시간 더 길어지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더 잘한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더 잘한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좀 이제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로 가야 됩니다. 음. 자, 그거에 대해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다르다라고 인식될까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저 책들의 이야기인데 지금 보시는 책에서는
이 다르게 인식될 수 있는 방법을 5가지로 얘기합니다. 바로. 이게 이제 이 책의 메인이에요. 이 책의 메인입니다. 다르게 인식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 책의 메인입니다. 책을 아마 사서 보셨으면 아실 텐데, 그 책의 챕터가 크게 이제 1, 2, 3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메인은 사실 2파트예요. 파트 2. 여기가 가장 메인인 파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없으시다라면 여기만이라도 꼭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요게 이제 가장 메인 파트니까. 그럼 앞에는 뭘까? 네, 그냥 차별화가 왜 필요한지 분위기 잡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근데 뒷부분은 이제 이걸 갖다 좀 보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파트 1에서는 뭐 왜 차별화되는가? 다름을 추구하는 3가지 차별화 요소, 소비를 부르는 3가지 심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여기에서 이제 보신다라고 한다라면 그냥 아 차별화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고 보실 수 있는 영역이라서 정 시간이 없다고 한다라면 이 부분을 그냥 가볍게 건너뛰시고 메인은 여기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경제성, 기호성, 편의성, 신뢰성, 기능성이라고 해서 요 5가지로 차별화를 거두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에마다 자신들이 얘기하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인은 여기입니다. 메인은 여기예요. 가급적이면 시간이 없다고 하시면 파트 2만이라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페이지가 파트 2가 제일 많은데 파트 1하고 3를 만약에 제낀다라면 지금 이 책이 마지막 페이지가 300이 안 돼요. 책이 두꺼운 편이 아닙니다. 265페이지 정도 되는데 저 파트 1하고 파트 2를 제끼고 파트 1, 3를 제끼고 파트 2만 보면 60페이지 시작해서 220, 230페이지 정도? 그러니까 그쵸. 책의 앞부분에, 뒷부분에 한 30페이지 제끼고, 앞부분에 60페이지 제껴서 책이 260페이지인데, 한 90페이지 제끼고 보실 수 있어요. 한 160페이지. 그러니까 책의 절반 조금 넘어가는 부분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 시간이 없으면 여기라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런 실용서적을 볼 때 중요한 건 꼭 정독하실 필요는 없어요. 책이 구성되는 요소가 거의 첫 번째는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게 왜 세상에 필요한지라고 분위기 잡는 내용들이 많고, 핵심적인 내용이 가운데 나오고 그다음에 마무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핵심판 파악하셔도 책을 보시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 정시간이 없다 그러면 요 파트 2만이라도 보시는 게 이게 이 책의 핵심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여기에는 경제성, 기호성, 편의성, 신뢰성, 기능성이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각각의 파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차별화를 할 수 있을지는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고 음, 기본적으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 책들에서 얘기하는 것들, 차별화,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차별화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지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차별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보통 그런 걸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책에 나와 있는 요거 말고 차별화를 할 수 있는 차별화 마케팅의 일반적인 유형은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제품 차별화가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게 되면 뭐 수업의 차별화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차별화가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게 되면 뭐 관리 차별화일까요? 혹은 소통의 차별화. 이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유통 차별화가 있습니다. 유통 차별화요? 학원이랑 상관없지 않나요? 아니요. 학원에서 유통 차별화를 할 수 있을 만한 독자적인 거니까 독자적인 자체 프로그램이거나 교재 같은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우리가 독점하고 있는 무엇인가 다른 데서 못 구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 차별화도 있습니다.
관계 차별화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제 고객 충성도에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 소통의 차별화를 이쪽에 넣는 게 좀 낫겠네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이미지 차별화가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입니다. 우리 학원이 뭐 초등으로 유명하냐, 중등으로 유명하냐, 아니면 뭐 무엇으로 유명하냐 이런 것들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차별화. 가격 차별화 말 그대로 가격이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마케팅에서 사용하는 차별화인데, 자, 그럼 여러분 학원이 잘 될 거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중에서 최소한 한 가지라도 차별화를 거두는 포인트가 있어야 될 거고, 그걸로 엄마들한테 어필했을 때 엄마들이 괜찮다라고 생각할 만한 여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이제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럼 여기서 고민해 보세요. 우리가 여섯 가지 중에서 우리 학원이 차별화로 밀고 있는 포인트가 뭘까? 이거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조금 어디서 내가 좀 더 집중하면 좋을까? 이제 보실 수 있으시니까. 자, 이것들을 갖다가 차별화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왜 차별화가 되는지를 고객한테 전달하는 게 또 이제 뭐 마케팅이 이제 방법이긴 한데 이것들을 한번 조금은 이제 고민해 보셔야 돼요. 특히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이 제품의 차별화를 많이 신경을 쓰세요. 제품의 차별화. 왜냐면 학원이다 보니까 제품 자체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차별화를 순서를 정한다라면 제품 차별화가 무조건 1순위이고 0순위인 건 맞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 되어 있다고 한다라면 뭐 99점짜리를 100점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뭐 50점, 60점짜리를 80점 만드는 게 같은 시간, 같은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좀 나으니까 저것만 매달리진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제품 차별화를 한다라면 뭐 일반적으로 따지면 뭐 디자인이거나 기능이거나 성능이거나 품질이거나 뭐 이런 건데 우리로 따지면 수업 시간이거나 수업 뭐 숙제 양이거나 뭐 티칭의 밀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겠죠. 뭐 이런 것들일 거고 서비스 차별화는 그 같은 거라 하더라도 어떻게 부각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요. 네. 근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이 두 가지를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나머지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차별화의 양대산맥인 건 맞는데 이것만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많이 이것만 매달리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뭐 프로그램 차별화하겠다고 교재를 처음부터 내가 집필하고 만들고 그럼 언제 다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조금 그 다르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조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또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요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학원에서 그러면 만약에 이걸 가지고 차별화를 거둔다. 만약에 학원에서 이걸 갖다 응용해서 학원 응용? 차별화를 거둔다라면 학원에서 응용해서 차별화할 만한 건 첫 번째는 그쵸. 제품의 차별화니까 뭐 맞춤형, 뭐 전문화된 뭐 교육 프로그램 뭐 아이한테 딱 맞는 어떤 전문화된 교육 프로그램 아니면 뭐 강사진도 선택의 요소가 되는 거니까 우수한 뭐 강사진, 뭐 체계적 강사 운영 뭐 이런 것도 될 거고 그다음에 시설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도 강조하기도 하시죠. 그래서 차별화된 학습 환경, 이 서비스 제공인데 그래서 주의하실 거 차별화된 학습 환경이라고 해서 꼭 공간이 크다거나 시설이 화려하거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서비스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학습 환경이라고 하는 게 물리적 학습 환경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제 선생님들의 뭐 대화라든가 언어라든가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어필할 수 있는 게 교육 상품이다 보니까 이제 교육 철학이죠. 명확성, 명확화.
이렇게 요런 게 이제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차별화할 수 있는 게 뭐 내가 만드는 차별화는 아니지만 실제 이제 증거죠. 사회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증거를 통한 차별화. 쉽게 말하면은 입소문과 긍정적 후기. 이런 것들로 차별화를 거둘 수 있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거둘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게 되면 대다수는 이걸 신경 쓰시게 될 텐데 이것 때문에 만약에 하시는 게 뭐 영어학원을 예를 들어드리면 맞춤화된 전문화된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뭐 우리는 옆에 학원이 가르치지 않는 뭐 원어민이 있어요 라든가 뭐 우리는 뭐 원서를 써요 라든가 뭐 우리는 수준별을 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들인데 중요한 건 차별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근처 동네 학원이 다른 데서 안 하는 걸 얘기를 하셔야지 차별화가 돼요. 만약에 똑같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 주의할 거 안 하는 말을 해야 차별화가 돼요. 안 하는 말을 해야 차별화가 돼요. 예를 들면 저쪽도 원어민이 있고 우리도 원어민이 있을 수는 있죠. 뭐 애시당초 이 동네 원어민이 학원 있는 학원이 우리 학원밖에 없다고 한다면 원어민이 있다라고만 얘기해도 차별화가 되는 건데 만약에 동네에 원어민 있는 학원이 뭐 세 군데 있다고 쳐. 그러면 원어민 있다는 걸로 차별화가 안 될 거잖아요. 그러면 원어민은 원어민인데 뭐 어떤 유형의 원어민이라든가 어떤 교육을 받치는 원어민이라든가 아니면 원어민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한다라든가 거기서 한 템포를 더 나가서 이제 얘기를 해야 그게 이제 차별화가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얘기하지 않는 키워드나 말의 포인트를 먼저 잡아내시는 게 관건이에요. 사실 이쪽 파트는 유튜브 같은데 뭐 차별화 마케팅 아니면 포지셔닝 이렇게 검색만 하셔도 굉장히 많은 그 영상이나 강연이 나오니까 참고해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저희가 좀 그렇게 살펴볼 거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책에 대해서 조금 이제 보게 되면 만약에 이걸 하긴 해야 되는데 어렵다. 아, 뭔지는 알겠다. 근데 어렵다. 그럼 왜 어려울까? 어렵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대다수가 이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거꾸로 해결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만약에 어렵다라면 여러분이 자주 하시는 실수인데 어, 차별화 포인트가 뚜렷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주의하세요. 뚜렷하지 않다라는 건 차별화 포인트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뭔가 좀 확연하게 드러날 만큼 뚜렷하지 않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좀 쉽게 표현드리면 원장님 학원이 뭐가 특징이에요? 라고 제가 여쭤봤을 때 말이 길게 나가면 안 돼요. 그냥 한마디로 저희는 이거요. 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만약에 제가 원장님 학원의 특징이 뭘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저희는 이게 특징입니다. 라고 망설이지 않고 한마디로 딱 얘기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나온다라면 네, 그러면 차별화 포인트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물어봤을 때 저희는 뭐뭐하고 뭐뭐하고 이렇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길게 말씀을 하신다라면 그러면 일단은 조금 한 번 더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럼 정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생각하시는 거 다 얘기 주절주절 해본 다음에 그걸 다듬으셔야 돼요. 요즘은 근데 다듬기가 편한 게 뭐 GPT랑 얘기해서 정리할 수도 있으니까. 두 번째, 차별화가 나름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이 이게 특징인데, 근데 이게 차별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러니까 안 먹힌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그거는 뭐냐면, 음, 고객과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이러면 차별화 못 찾아요. 차별화가 뭐냐면,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자랑하는 게 상대방한테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상대방한테 그렇게 안 보이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우리 원서 수업하는데 본인은 그게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 있어요. 대다수 많이 하세요. 특히 영어학원 중에 원서 수업하시면 그게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문제는 원서 수업한다는 걸 학부모도 장점이라고 생각할까라는 거예요. 원서 수업을 하는 게 장점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상대방도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아줄까라는 거죠. 가치를 알아줄까.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상대방의 가치를 알 만큼 내가 뭔가 어필을 잘 하던가, 아니면 상대방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나라고 얘기를 자주 들어보면서 끄집어내야 돼요. 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차별화가 안 되시는 경우 뭐냐면, 그 나음과 다름을 구분 못 하시는 건데, 경쟁 학원 대비 차별성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나음과 다름을 구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쪽 학원보다 우리 애들이 성적이 더 좋아요. 이거 더 좋아요. 비교가 아니라 그냥 저기에는 없는데 우리한테는 이게 있어요. 저긴 이걸 신경 안 쓰는데 저희는 이걸 신경 써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 있어요. 원장님 솔직히 학원이 다 거기서 거기라 비슷비슷한데 어떻게 이걸 다르게 가느냐.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말하기 나름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마케팅인 거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습니다. 고객의 시선을 집중시키려면 고객이 눈을 확 돌릴 만큼 뭔가 특별함이거나 의외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 볼게요. 음, 만약에 이제 뭐 영어학원에서 문법 책을 중학생한테 가르치는 게 거의 뭐 국룰이라고 따져볼게요. 모든 학원이 중학생한테 문법을 가르친다고 따져볼게요. 거의 그러고 있죠. 근데 한 학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중학생에게 문법은 안 가르칩니다. 그러면 일단 왜? 하고 일단 쳐다보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일단 낚시로 낚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걸 잘 들어봤더니 아, 무조건 암기하는 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장 속에 뭔가 문맥과 뭐뭐에서 중요한 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문법보다 어법을 가르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앉아있어. 자, 가르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게 뭐 하는 짓거리야. 말장난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엄마들이 들으시기에는 납득이 되면 그럴만하네. 그게 또 차별화예요. 그럼 뭐라고 광고하느냐? 문법이 아니라 어법을 가르치는 학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제가 이제 좀 이제 예를 좀 급하게 만드느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런 식의 이제 표현도 가능한. 지금 결국에 저쪽 학원도 문법 교재 쓰고 우리도 문법 교재 써요. 똑같은데 이걸 갖다가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스토리라인을 어떻게 짜는 거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다름을 찾든가 다르게 보이려고 노력하든가. 또 이제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어렵다고 생각하신 경우는 뭐냐면 특히 이제 귀가 얇으시면 이런 경우 많습니다. 뭐냐? 그 메시지가 일관성이 없어요. 한 번 정하면 사람들이 그거를 여기는 이거지라고 인식할 때까지 계속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엔 이거 했다, 다음엔 저거 했다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차별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면 기억할 만하면 또 바꾸고 기억할 만하면 또 바꾸고. 그래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대기업들이 똑같은 로고를 몇 년이나 쓰고 있을까? 똑같은 로고송을 몇 년이나 쓰고 있을까? 똑같은 그 브랜드 슬로건을 얼마나 계속 쓰고 있을까?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바꾸냐는 거죠. 당연히 이게 일관성이 없으면 몰라줍니다. 어, 몰라줘요. 또 하나 이제 차별화가 없는 경우는 뭐냐면 욕심을 너무 많이 내시는 경우 있습니다. 음,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지나치게 이상적이거나 이상적이고 음, 부족한 실천 이렇게 되면 당연히 차별 안 되죠.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제 차별화를 하게 되면 차별화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뭔가 상품 개발, 상품이라고 말이 뭐랄고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우리가 오답 노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면 오답 노트와 관련된 많은 것들이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야, 저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나 보다. 저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많이 뭔가를 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비전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뭐 로드맵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관리라든가 뭐 피드백이라든가 이걸 위한 어떤 상품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클래스라든가 등등등 이런 것들이 그 하나를 위해서 준비되는 것들이 쫙 깔려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없어. 그럼 이제 말만 하고 이게 결국에 말만 하고서 실천이 없는 거랑 같은 개념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차별화가 되려면 그거 하나 때문에 이게 승부를 걸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기존에 이제 저희한테 이제 공부하셨던 저하고 함께 공부하셨던 하원 원장님 중에 맨 처음에는 이제 남자 원장님인데 공부방 하셨던 원장님이 있어요. 지금 이제 학원을 이관까지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특이하게 이제 물론 당연한 거긴 한데 영어 학원인데 단어를 되게 강조하셨어요. 근데 대다수 영어 학원은 단어보다는 사실 에세이 같이 뭔가 쓰는 그 약간 고급화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시거든요. 근데 그 원장님은 단어를 되게 강조하셨어요. 사실 맨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단어를 너무 강조하게 되면 너무 기초만 강조하는 거 아니야? 물론 기초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기초만 너무 강조하니까 너무 저학년이거나 아니면 레벨이 너무 낮은 애들만 학원에 들어오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이들한테 태클을 해봤더니 단어 시험을 20개 볼 때, 30개 볼 때, 40개 볼 때, 50개 볼 때 언제 어떻게 봤을 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배우는지를 저희는 테스트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단어 시험을 볼 때 한글과 영어, 영어와 한글, 예문이 들어가고 이것도 어떻게 다른지 애들한테 다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든가 단어를 암기하는 방법이거나 단어 챌린지거나 단어 게임이거나 학원만의 단어장이거나 아무튼 진짜 누가 보면 단어에 미친 사람처럼 단어 하나만 미치도록 팠어요. 그 정도가 되니까 옆에서 봤을 때는 야, 저 학원 진짜 단어의 진심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데 그 단어의 진심이다라는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단어에 정말 진심인 곳은 기초를 정말 탄탄히 잡아주는 곳이라는 이미지까지 이제 확장이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확장해서 이관까지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뭔가 하나 얘기했으면 그냥 그거 말만이 아니라 그거에 관련된 거는 야, 여기는 진짜 이거에 미쳤나 봐라고 할 만큼 뭐 깔아놔야 돼요. 그런 게 아니면 사실 차별화한다라고 말하기가 좀 민망하죠.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되려면 뭐를 해야 되는 거냐? 해당 그 차별화 포인트를 가지고 그 차별화를 주제로 고객하고 끊임없이 소통해야 되는데 소통이 부족한 경우. 차별화를 주제로 한 고객하고의 소통 부족. 이런 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 인식이 안 되죠. 상대방한테. 니네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들도 되게 필요합니다. 이것도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 이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들.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음, 너무 자만하는 경우인데, 뭐라고 말씀드릴까? 자만하거나 너무 자신에 차 있는 경우. 뭐라고 해야 돼? 너무 자신에서 그 맹신하는 태도도 역시 차별화를 못 시킵니다. 왜냐하면 차별화라고 하는 거는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다르니까 변화돼야 되거든요. 특히 예를 들면은 뭐 그 지역에서 한때 난다긴다 하는 학원이 있어요. 옛날엔 날았다고 쳐요. 한때 예를 들면 스파르타 수업으로 되게 유명해서 날았어. 근데 시대가 바뀌고 엄마들이 더 이상 그런 교육관을 원하지 않아. 그럼 이제 시대에 맞춰서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 흐름을 제때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어 본인이 생각했던 게 아 우리가 잘했었는데 왜 안 될까 그런 경우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린 건 위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하려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뭔가 연구해야 되고 투자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안 하시는 경우나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비용과 그 소모되는 자원을 과소평가하는 경우.
왜냐하면 차별화가 되려면 그에 맞는 시간 투자와 인력 투자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걸 고민하지 않으시는 경우, 그냥 말만 차별화하시는 경우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 돈을 투자해야 될 수도 있어요. 뭔가를 하려면. 근데 그런 걸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한다라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차별화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차별화 포인트를 못 찾거나 차별화라고 생각하지만 잘 먹히지 않는다라면 혹시 내가 지금 뭘 놓치고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이제 필요해요. 네. 그런 것도 필요하죠.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이제 좀 필요하십니다. 그 거꾸로 말하면 저것들을 거꾸로 가면 네, 차별화하는 데는 크게 뭐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전통적인 차별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아까 봤던 그런 책들에서 얘기하는 공통적인 지점은 요 정도가 있는 거고 이 책에서 나와 있는 거는 그거를 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경제성으로 차별화하는 법, 기호성으로 차별화하는 법, 편의성, 서비스겠죠. 신뢰성, 기능성.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 책을 추천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렵지 않은 사례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서 적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 책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책을 읽을 시간이 없으시면 추천을 꼭 드리는 방법이 그냥 유튜브를 가서요. 지금 제가 검색하는 책이 마케팅 차별화의 법칙이죠. 해서 책을 검색해 보시게 되면 워낙 유명한 책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네, 이 책에 대해서 설명하는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뭐 잭트라우트의 차별화 마케팅도 있고요. 자, 그러면 조금 머리 써서 해볼까요? 제가 6월 5일 날 강의할 내용도 결국 이거긴 한데 긁어 모아보죠 좀. 차별화 마케팅. 책을 스마트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자, 하나 만들죠 뭐. 자 보자. 이 유튜브 안 봤습니다. 공유 링크 복사, 링크, 유튜브, 링크 붙여넣기. 오케이. 두 번째, 이 책도 저거니까 이 책의 공유 링크 복사, 소스 추가, 유튜브 영상 추가. 공유 링크 복사, 소스 추가, 유튜브. 자, 또 있나? 하나 더 있네요. 마일제라고 또 있네요, 또. 네. 공유 링크 추가, 소스 추가, 유튜브. 또 있나? 여기 또 있네요. 이건 뭐 그냥 강의인데. 나와 있으니까 봤고, 여기 또 있네요. 이건 몇 분짜리 영상이니? 아무튼, 있으니까 또 공유 링크 추가, 가서 소스 추가, 유튜브 영상 추가 해놓고, 또 저것도 보죠. 뭐, 애시당초 이제, 포지셔닝이 또 유명하니까, 포지셔닝. 포지, 포지셔닝 마케팅 찾아볼까요? 외국 자료. 여기 포지셔닝 책 있네요. 그럼 이 영상도 공유 링크 해서 노트북한테 줘보죠. 구글에 줘보겠습니다. 주고 잘 모를 때는 이렇게 검색하면 돼요. What is 그럼 이제 나와요. What is positioning marketing? 그런 거 나오니까 뭐 키포인트 나오네요. 13분짜리 영상. 좋아 보이는 영상을 그냥 다 긁어다가 제가 영상 안 봤습니다 지금. 괜찮아 보이니까 일단 다 집어넣고 있는 건데 집어넣고 자, 뭐 이렇게 영상이든 뭐든 원하시는 자료를 집어넣는다고 쳐요. 집어넣는다고 쳐고 뭐 이 사람도 강연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집어넣는다고 치고
자, 정리한 다음에 들어갔죠? 그럼 이걸 가지고서 뭐를 할 거냐? 브리핑 문서 볼까요? 6개를 갖다 합쳐가지고 요약해달라고. 여기 생성 중이죠? 그 다음에 여기 심층 분석도 해보도록 할게요. 맞춤 설정에다가는 이렇게 얘기해보죠. 음, 학원이라는 사교육 시장에 적용 가능하도록 포인트를 위주로 정리해 주세요. 시켜보죠. 시켜보고. 자, 그래서 이 책을 이야기해서 어쨌든 차별화 마케팅이니까 차별화 마케팅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모았습니다. 모아서 뭐 소스도 주고 구글한테 공부하라고 시키도 저도 이제 책을 보는 거죠. 책을 보면서 예를 들면은 뭐 봤어요. 경제성이 강력한 무기다. 그럼 책을 보면서 뭐 하시는 겁니까? 여기다가 이제 메모 추가하시면 돼요. 메모 추가.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해 볼까요? 뭐 파트 1. 그러니까 책을 보실 때 책을 스마트하게 보시려면 이런 방법을 도입하셔야 됩니다. 이 앞에 독서대에다가 꽂아놓고 딴 거 없고요. 그냥 여러분이 보시면서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 문장 위주로 정리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여기 독서인증 챌린지 쓰신 경우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인증글을 쓰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본 것, 그쵸? 이 본 것 적으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메모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메모를 모아서 여기다가 예를 들면 메모 추가해서 어, 마케팅 차별화의 법칙 어, 페이지 6페이지까지 해서 뭐 읽었던 거 추가하시는 거죠. 추가해놓고 오케이 해서 소스 전환 내용 읽었으니까 뭐 메모 추가합니다. 그럼 여기 메모 추가되죠. 그런 식으로 읽었던 걸 계속 이제 확장해 가신다고 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아까 봤던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영상 요약한 거 문서 나왔고요. 문서 정리해 준 거 나왔죠? 인용부도 나오고 영어부터 시작해서 쫙 정리해 준 거 나왔어요. 이런 게 있구나. 이것도 괜찮네. 이것도 소스로 전환 추가하고 뭐 브리핑문서 학습 가이드 FAQ 다 있잖아요. 거기다 얘한테 이제 물어봐서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마인드맵 그려달라고 하면 마인드맵 그려주겠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게 정보를 습득하거나 정보를 정리하고 요약하는 게 되게 많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해 나가면서 책을 보면 이 책을 제대로 씹어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요새 인공지능 가지고 보다 보면 가르친다라는 일이 어떻게 형태가 변해야 될지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다양해지고 더 빠르게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생기니까. 마인드맵 볼까요? 마케팅 포지션이 차별화 나오죠? 포지셔닝의 핵심은 뭐니? 소비자 마음속에 사다리 잡는 거야? 오케이. 그걸 갖다 뭐라고 해?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럼 이걸 갖다 얘기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죠. 정리하죠. 마인드맵 나왔는데 마인드맵 가지고 지금 있는 것 중에 그 내용에 대한 걸 찾아서 주고 있으니까. 이런 거구나. 오케이. 다시 가서 먼저 되는 것의 중요성. 최고보다 최초가 중요하다. 나오잖아요. 지금 영상 6개에 나와 있는 지식들을 정리해 주지 않습니까? 정리해 주면서 세분화를 시켜주면서 이게 지금 아까 그 책이죠. 우리가 보는 책. 경제성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성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 책을 얘기한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고서 다시 정보를 취합하고 있으니까 물론 내가 책을 직접 읽어서 정리하면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좋긴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걸 보면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나오는 거니 책을 이렇게도 보실 수 있는데요. 음. 활용하시는 방법은 무제한입니다. 거기다 아까 음성 기어 있죠? 정리한 거 보도록 할게요. 얘는 항상 한 7분 정도로 요약을 해주는데 유튜브 영상 6개에서 마케팅 차별화의 5가지 법칙을 학원의 입장에서 정리하라고 시켜가지고 정리된 팟캐스트 음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마케팅 분야의 정말 고전이죠. 포지셔닝, 그리고 마케팅 차별화의 법칙인데요. 특히 이 개념들을 여러분이 계신 학원 시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 핵심 포인트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때에 잠재 고객들 마음속에 우리 학원을 어떻게 딱 각인시킬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중요하죠. 오늘 저희 목표는요, 단순히 뭐 새로운 걸 만들자, 이게 아니라 고객 마음속에 이미 있는 생각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까?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얻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첫 번째, 포지셔닝. 그러니까 고객들 머릿속에는 이미 뭐 입시학원, 어학원, 아니면 예체능학원 같은 카테고리들이 있고 그 안에 또 특정 학원 이름들이 떠오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치 지도처럼요. 우리 학원을 이 지도 위에 어디다 점 찍을 거냐, 이걸 정하는 게 포지셔닝이군요. 맞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어찌 보면 쉬운 방법은 최초가 되는 거예요. 최초요? 네. 어떤 특정 분야나 뭐 특정 대상에서 여기가 처음이지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초등 저학년 전문 코딩 학원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요. 이게 꼭 전체 시장에서 1등을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특정 영역, 그러니까 작은 연못에 큰 물고기가 되는 전략이죠. 아, 그 비유 좋네요. 티슈 하면 크리넥스, 반창고 하면 밴드에이드 떠오르는 것처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 포지셔닝 게임에서 거의 이긴 거죠. 자, 저는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마케팅 차별화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조사도 할 거고, 공부한 것도 있을 거고, 이걸 갖다가 여기다 다 때려 넣을 겁니다. 플러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기다가 읽은 것들에 대해서 인증을 하겠죠? 그러면 서로 읽었던 것들에 대해서 괜찮은 건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 역시 다 때려 넣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계속 찾아서 때려 넣고 여기서 내가 느낀 것도 써가지고 메모해서 붙여놓고 메모를 붙여놓고 자료를 집어넣고 뭐 하고 다시 들어보고 공부하고 공부의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는데 저는 그래서 되게 궁금한 거예요. 학원이 교육이라고 하는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해야 좋을까? 지금 보시는 프로그램은 구글 노트북 LM입니다. 무료로 쓰실 수 있는 거고요. 네. 구글의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무료로 쓸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노트북을 100개까지인가 무료로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소스를 올리기도 하고 별걸 다 하기도 하는데 예전에도 있었던 서비스인데 한 달 전쯤부터 서비스 업데이트가 엄청나게 돼가지고 미쳤어요. 지금 기능이 거의 이 정도면. 그래서 이게 보시면 재밌는 게 뭘까요? 네, 여기 보시면 학습 가이드도 있어요. 학습 가이드도 만들어줘요. 제가 만약에 오늘 제가 이거를 했죠. 이걸 한 걸 갖다가 영상을 갖다가 또 얘한테 이것도 줄 거예요. 점점점 얘는 뭔가 자료를 찾겠죠. 학습 가이드도 있죠. 뭐 학습 가이드도 줘. 뭐 FAQ도 있어. 그래서 질문도 만들어줘. 재밌어요. 재밌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책을 읽으실 수 있어서 저는 책을 조금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정말 정보를 습득하고 본다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책을 좀 어렵지 않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책이 어려울 수 있어요. 마케팅 책이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근데 그러면 본인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갖다가 얘한테 주고 뭐 하냐면 야, 이거 좀 쉽게 설명해 봐. 라고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구글 노트북 LM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서 요약해서 재구성하는 거에 특화되어 있는 앤데 책을 읽다가 안 되시면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으로도 쓰실 수 있어요. 독서 방법이 저는 새로운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읽었다고 치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 이제 구글 노트북 LM도 있는데 만약에 챗 GPT를 쓴다고 따져보죠. GPT를 쓴다고 한다라면 얘한테 저는 이거부터 시켜보도록 할게요. 웹에서 검색하기 위해서 마케팅 차별화의 법칙이란 책에 대해서 알아?
조사해줘. 라고 해서 얘가 이 책을 일단 아는지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하고, 음, 자, 책이 제대로 나왔죠? 무슨 책인지. 자, 그럼 이 책이니까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자 치지 마시고요. 그냥 마이크 켜놓고 핸드폰으로 하시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그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켜볼게요. 헤이, GPT. 여기서 마케팅 차별화의 법칙을 보다 보니까 63페이지에서 그런 얘기를 해. 동네에서 음식 장사를 하던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로 경쟁하던 비즈니스의 기본은 원가 절감이다라고. 그런데 나는 학원을 하고 있는데 학원에서 원가 절감하는 방법은 인건비 줄이는 것밖에 없는데 이게 우리한테 맞는 전략이야? 학원 운영에서는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유통업처럼 원가 절감이 핵심 전략이 되기 어렵죠. 학원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핵심 자원이고 교육의 질과 만족도가 성패를 좌우하니까요. 인건비를 무조건 줄이기보다는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는 게 더 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강사 퀄리티를 높여 학부모 신뢰를 얻거나 효율적인 수업 운영 시스템을 도입해 강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 등이 있죠. 또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행정 업무 좋은 여기, 방향이 알았어. 결국 근데 여기 67페이지에 보니까 경제성 차별화는 누구나 생각하지만 아무나 구현해낼 수 없는 차별화 요소이다. 경제성 차별화가 어려운 이유는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고 가격 경쟁력이라는 리스크가 크고 현금 흐름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소규모 학원을 운영하는 나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가격 경쟁을 가지고 경제성에서 차별화를 거둔다라는 건 불가능한 전략 아닐까? 맞아요. 소규모 학원에서는 단순히 가격 경쟁으로 경제성 차별화를 이루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죠. 대규모 자본과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수 있는 대기업과 경쟁하는 건 부담이 큽니다. 대신 소규모 학원은 차별화된 교육 철학, 특화된 커리큘럼, 개인 맞춤형 서비스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이 더 효과적이에요. 또한 학부모들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학습 성과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이 아닌 가치 중심의 차별화가 소규모 학원에게 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야, 그러면 이 책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경제성 차별화가 챕터 하나를 차지할 만큼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한테 안 맞는 전략이라고 한다면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전략을 학원에 적용할 방법은 전혀 없는 거니?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경제성 차별화라는 개념을 학원에 맞게 재해석해서 적용할 수 있어요. 단순히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니라 비용 대비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는 거죠. 예를 들면 패키지 상품 구성, 여러 과목을 묶은 패키지 수업을 제공해 개별 수업 대비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느끼게 하는 전략, 효율적인 운영,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행정 업무를 자동화하고 운영 효율을 높여 비용을 절감하는 것, 온라인 수업 병행,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강의를 병행해 더 많은 학생을 유치하면서도 원가를 분산시키는 방식, 특화 프로그램 도입, 경쟁 학원에 없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도입해 가성비를 느끼게 하는 것. 즉, 단순한 가격 인하가 아닌 비용 대비 높은 만족도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성 차별화를 실현할 수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학부모들이 느끼는 투자 대비 가치를 극대화하는 거죠. 야, 투자 대비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건 되게 좋은 말인 건 알겠고, 네가 하는 말도 참 좋은데 너무 이상적이야. 아니, 나 혼자 수업하고 나 혼자 학원 운영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내가 지금 언제 시스템을 행정화하고 있고 온라인에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다 하니? 너무 뜬구름 잡는 말 아닐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정말 공감해. 사실 혼자서 모든 걸 다 해내는 건 불가능에 가깝지.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해. 예를 들어 소규모 자동화, 꼭 필요한 행정 업무부터 자동화할 수 있는 간단한 툴을 도입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 수강료 결제나 출석 관리를 자동화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단계적 온라인 도입,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옮기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온라인 특강이나 보충 강의를 제공하는 식으로 시작해 볼 수 있어. 핵심 차별화 포인트 찾기.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한 가지에 집중해서 학부모들에게 그 가치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도 좋아.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전체적인 운영 효율을 높이고 결국 경제성 차별화로 이어질 수 있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한 걸음씩 변화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알았어. 여태까지 얘기한 거 됐고, 오늘 끝내자. 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이렇게 하세요.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오늘 여기까지 읽었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얘한테 이렇게 요청할게요. 오늘 읽은 내용 하고 너하고 이야기한 거, 다 정리해줘. 시켜보겠습니다. 그럼 정리해 주겠죠? 자, 아까처럼 인터넷이 끊기는 상황이 그러니까 인터넷이 좀 자유롭지 않으면 그 음성 채팅이 조금 끊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운전하고 가시면서 책을 읽어서 기억나는 거 한 문장이거나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을 그냥 얘기하시는 거. 어떻게 보면 책을 그냥 나한테 어떤 화두를 머릿속에 던져주는 용도인 거지. 책을 뭔가 꼭 자세하게 읽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뭔가 얻어서 우리가 매출 상승하는 데 직접 도움이 되자는 거잖아요. 자, 얘가 정리를 쭉 해줍니다. 그럼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책 전체 내용을 정리해주게 되면 정리한 걸 또 어떻게 합니까? 얘한테 가지고 와서 소스 추가한 다음에 여기 링크도 있고 텍스트 붙여넣기도 있잖아요. 그럼 복사된 텍스트 붙여놓는다고 하고 여기다가 GPT가 정리해준 거 갖다가 붙여넣으면 되죠. 오늘 읽은 내용 해서 그렇게 해서 책을 갖다 읽을 때마다 이렇게 작성을 해서 얘한테 또 붙여넣어요. 그러면 제가 뭐 지금 뭐 타자를 열심히 친 거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랑 토론하듯이 하면서 좀 깔끔하게 뭔가 정리가 잘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 토론도 얘랑 잘하는 방법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너무 뻔한 얘기하고 앉아 있는데 뻔한 얘기하지 않도록 저 토론을 갖다가 잘하도록 세팅을 사전에 해놓으면 더 좋긴 해요. 그거 이제 프롬프트의 기술을 적용하면 되는 건데, 아니 뭐 프롬프트 기술을 배우는 건 나중에 얘기고 거기까지 안 해도 그냥 이 정도만 하더라도 자 정리됐죠? 정리되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얘한테 뭡니까? 붙여줘요. 붙여주고 삽입. 오늘 정리한 내용이니까. 그럼 또 이제 들어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책을 읽을 때마다 이야기한 것들, 토론한 것들 해서 이제 정리해서 나중에 다 정리한 걸 또 다시 한번 재정리해서 음성으로 또 들어보시고 책을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조금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갑자기 반말한 경우 있을 때 너 왜 반말하니? 그럼 또 이제 존댓말해요. 그래서 책을 좀 저는 조금 더 자유롭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물론 전통적으로 저도 책을 밑줄 쳐가면서 보는 것 되게 좋아하고 하긴 하는데 지금 시대에는 내가 이 지식을 갖다가 머릿속에 쌓아놓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게 중점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데 제 방법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창의적인 방법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책을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도움되는 방식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들을 갖다가 어디에? 내 카페에다가 나 오늘 이런 거를 GPT랑 얘기해봤다. 라고 해서 그걸 복사해서 붙여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걸 해봤다 하게 되는데 이게 또 많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만약에 10명이 이 책을 읽는데 10명이 다 이런 걸 갖다 집어넣어. 그럼 각자 10명이 뭐냐? 서로가 정리한 내용들을 서로가 가져다가 다시 또 자기 거에다 또 붙여넣어. 그렇게 해서 공부해 가다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책을 읽으면 이 책 한 권 그냥 나 혼자 읽는 거 하고 이렇게 봤을 때 하고 그 효과가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을 공부하는 방식이 패러다임이 저는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책을 또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자고 이제 모인 집단 지성의 힘이니까. 그래서 책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정리하고 뭐 마인드맵 한 걸 얘한테 던져줄 것도 있고, 그래서 자료를 계속 찾아가면서 얘한테 할 겁니다. 저는 여기다가 뭔가 영상도 자꾸 찾을 거고 뭐 집어넣고 하겠죠. 그럼 이게 좀 공유도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해볼 수도 있는 게 있으니까 이게 뭐 그룹만 공유가 되는군요. 아예 범용으로 공유가 된 건 아니고 사용자명 그룹 추가를 일일이 해야 되는구나. 그럼 이제 뭐 각자가 자기가 만들어 가시면 제 생각에 이런 것도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책을 좀 자유롭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러자고 만든 거고 도움되는 책을 같이 읽고 같이 보자고 하는 거니까. GPT나 인공지능의 도움 받아서 책 읽는 거, 책 읽는 거에 새로운 재미를 붙이실 수 있어서 저는 추천드립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좀 낯선 마케팅 책 같은 거 자주 안 봤던 책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시도해 보시는 권장 드려요. 자, 그러자고 이제 저희가 모인 거고요. 네, 앞으로 그 네이버 카페에서 저희가 이렇게 읽어 나갈 거니까 그래서 같이 읽어 가시면서 인증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죠? 네. 이러면 책 볼만 합니다. 책 그냥 아침에 저 같은 경우 이제 운전하면서 예를 들면 가기 전에 뭐 한 페이지 정도나 한 문장 봐요. 시간이 없으면 화장실에서 살짝 볼 수도 있고 해놓은 다음에 그냥 그 문장 하나지만 마음에 드는 문장 하나 가지고 뭐 하는 거냐? 운전하고 가면 운전하고 가면서 음악 듣는 게 아니라 GPT 음성 모드 켜놓고 GPT랑 이제 수다 떨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나중에 도착하면 뭐가 됩니까? 어차피 지금처럼 텍스트로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이렇게 글씨로 지가 받아쓰기 하니까. 그럼 이거 갖다가 나중에 또 재정리해서 또 활용할 수도 있고. 공부하는 방식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오늘 그 웜업으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한번 살짝 여쭤볼게요. 혹시 원모사 자체가 처음이신 분 계신가요? 뭐 카메라는 켜주신 분도 계시고 펜시 원장님 처음이시군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마케팅이나 브랜딩 관련 책들을 좀 자주 보시는 편이었는지 아니면 이번이 처음이신지 아니면 지금 책 같은 경우는 사실 나온 지가 좀 돼서 보신 적이 있는 분도 있을 것 같고 한데 어떠신지 이런 종류의 책을 갖다가 보시기가 또 어떻게 또 참여하게 되셨는지 이런 게 또 궁금해요. 음. 저는 이제 제가 강의도 해야 되고 뭐 원래 이런 쪽에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보다 보니까 어차피 보는 거니까 이제 보는 거라고 하고 여러분이랑 같이 보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보면 보실만 하실까요? 음. 그쵸. 뭐 적용을 하는 게 좀 어렵다고 맨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장님들끼리 그래도 좀 모여서 얘기하면 하나라도 좀 적용 포인트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보시면은 보실만 할 거예요. 어려운 걸 갖다가 이렇게 뭐 유튜브를 찾아서 볼 수도 있고, 인공지능 도움 받아서 보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쉬우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증하는 글들의 이제 정보를 모으고, 저도 이 책과 관련해서 추가 정보를 모아서 정리해서 이제 저희가 이 책이 끝나게 되는 게 6월 19일인가 20일인가 그럴 텐데, 역시 그 주 수요일에 이렇게 북토크를 합니다. 그럼 지금은 제가 책을 읽기 전이기 때문에 이 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성을 읽으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를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책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인증하신 글이 있겠죠? 그럼 이제 그것들을 정리하고 모아서 저희가 책을 다 읽고 난 한 달 후에 이 북토크를 할 때에는 실제 학원에 이렇게 적용해 보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이런 적용 포인트 위주로 이야기를 해 나갈 겁니다. 뭐 매달 한 권씩 읽어 나갈 거니까 뭐 시간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좀 참여해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저렴하게 저비용 가성비 있게 그러니까 꾸준하게 그 교육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 북토크 참석하고 책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또 오늘 또 이제 38분이 참석해 주셨는데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이 책을 다 읽으시면, 추천드렸던 요 책들 있죠? 이 중에서 관심 가는 게 있으면 이 책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책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보통 비슷한 카테고리의 책을 두 권, 세 권, 뭐 최대 한 10권 정도를 한 번에 읽으면 시너지가 나서 이해가 되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신 다음에, 너무 빨리 읽었다 싶으시면 한 달의 기한을 드렸는데, 속도 빠르신 분은 금방 보세요. 사실 300페이지도 안 된 책이라. 그러면 책을 다시 보시는 것도 좋고요. 어, 아니면 저처럼 유튜브나 관련 자료를 찾아가지고 책의 내용을 업데이트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지금 추천드리는 핑크 펭귄이거나 포지셔닝 이 책들을 사서 이 책들을 같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주제가 똑같은 분야이기 때문에 이해도가 훨씬 더 잘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 차별화의 법칙을 보고 핑크 펭귄을 보고
포지셔닝까지 보셨다. 그러면 아, 이런 거구나. 좀 더 정리가 잘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해보시면 좀 더 좋으실 거예요. 음, 아마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니까. 요새는 참 그렇습니다. 머리에 많이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걸 어떻게 써먹을까, 활용할까에 대한 것들이 포커스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걸 갖다가요, 싹 다 정리해 놓으면 얘를 그냥 책을 정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얘가 그러면 저하고 정리했던 모든 내용의 데이터베이스와 지식을 다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제가 차별화에 대한 고민이 생길 때마다 여기 와서 얘랑 얘기할 수 있겠죠. 야, 차별화에 대해서 내가 요즘 이런 게 고민인데 라고 하게 되면 얘는 차별화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제대로 공부한 애가 된 거잖아요. 그럼 여기 와서 얘기하게 되면 네가 전에 읽었던 책 중에 그런 말이 있었는데 네가 봤던 유튜브 중에 그런 게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제가 밑줄 쳐놓고 까먹었던 그 문장들을 얘는 다 기억하는 거니까 그러면 잘 써먹을 수 있겠죠. 더군다나 제가 차별화에 관련된 책이 한 권이 아닌데 여기다가 마케팅 차별화의 법칙도 읽으면서 정리해놓고 포지셔닝도 읽으면서 정리해놓고 핑크펭귄도 읽으면서 정리해놓고 어디서 봤던 신문기사 칼럼 중에도 뭐 봐서 정리해놓고 그냥 이 주제와 관련된 건 여기다 다 갖다 집어넣어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는 차별화에 대한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얘한테 와서 얘기할 땐.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인공지능입니다. 뭐좀 더 인공 A, GPT를 전문적으로 배우신 분들은 이걸 갖다가 이제 지식을 가공해서 GPT-3로 이제 제작해서 쓰는 걸 또 활용해 보시겠지만, 뭐 전문적으로 쓰시는 경우는 전문적으로 쓰시는 거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 그냥 편하게 하는 수준에서도 우리가 잘 써먹을 수 있는 게 참 많아서, 이렇게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책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번 사용해 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이 영상은 제가 녹화를 해놨으니까 정리해서 올라간다라면 요 카페에다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 카페에 올라가 있으니까 만약에 보시게 되면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인드맵 보시는 것 또한 예, 그쪽에 일단 올려드릴 거니까 카페에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책 보시면서 뭐 자주 여기다 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 보면서 다른 분들 그래도 뭐 서로 댓글 달고 반응해 주시고 그거가 그쵸. 토론입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모여서 얼굴 보면서 얘기하지 못해도 같은 업에 계시는 분들끼리 한 권의 책을 같이 읽어가시면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점을 찾아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좀 사부작 사부작 꾸준하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도해 보시고 뭐 또 혹시 좋은 책 있으시면 추천해 주신 책 있으면 언제나 환영하고요. 질문 있는 건 뭐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앞으로는 게시판에서 이제 책을 읽어가 나가는 근황을 보면서 토크하도록 하고요. 책이 다 끝나는 그 지점에 이렇게 또 학원에 어떻게 적용할지 다 같이 모여서 또 책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밤 보내시고 책 한번 잘 읽어보시고 책에 좀 재미를 붙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에 재미를 붙이고 학원에 성장할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